오늘 하루 궁금했던 이야기, 깊이와 감동을 함께 전하는 함께하는 세상 오늘. 네, 오늘 주제는 좀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골라봤습니다. 바로 이 악수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만나서 반가우면 악수를 하죠. 특히 정치인들의 악수는 사실 가리지 않고 악수를 함으로써 자신을 또 드러내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정치권에서는 쳐다보지도 악수를 하지 않는 문화가 또 팽배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경제 트렌드 따라잡기 코너에서는 정치인의 악수라는 주제로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오늘은 인문학적인 주제를 하나 들고 나오셨습니다. 정치인의 악수. 주제 좋습니다. 자, 일단 악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악수는 사람과 한다라고 일갈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야당과는 좀 악수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좀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없었죠. 예. 말은 이렇게 악수하지 않겠다 하더라도 실은 다 하지 않겠습니까? 하죠. 근데 진짜 안 하더라고요. 예. 근데 지난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가 화환을 보냈어요. 예, 화환을 보냈기 때문에 누가 되든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되든 장동영 후보가 당선이 되든 일단 되면 악수는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일단 지난 8월 15일 세종문화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송원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악수도 없었고요. 이에 대해서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쳐다도 보지 않더라고요. 정상적인 사고방식 가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가 정청래하고 마음 편하게 악수할 사람이 있겠어요? 라고 좀 하소연조로 얘기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 송원석 대표, 기존 정치 문법을 완전히 뛰어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지 않음으로써 의례에 뒤따랐던 기존 정치 질서를 완전히 흔들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는 또 모르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정반대로 악수를 잘하는 정치인 한번 찾아보면 듣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악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한 재능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 파악하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는 언더독이라는 전략을 가장 잘 활용하는 정치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언더독은 말투풀이에 보면 동정론입니다. 동정론. 그러니까 언더독 투견장, 그러니까 개싸움에서 비롯됐거든요. 투견장 싸움판이 벌어지면 위에서 짓누르는 개를 탑독이라고 불렀고 아래에 깔린 개를 언더독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한 건데, 언더독 효과는 약자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심리나 그걸 응원하는 행태를 의미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역대 대한민국 선거에서 이 언더독, 동정론에 가장 적합한 전략과 포지션을 보여준 정치인이다. 선거에서 매번 이기는 강자보다는 좀 약해 보이는 약자가 생각보다 잘 싸울 때 그를 응원하고 뭔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바로 언더독 심리인데 이걸 잘 활용했다라는 거죠. 2007년 이명박 후보와 당내 경선에서 맞붙은 박근혜 후보 구전 홍보 내용에 어떤 게 있냐면 박근혜 후보는 부모를 흉탄에 잃고 시집도 가지 않았다. 박근혜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 이런 내용의 구전 홍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결혼한 부모 모두 흉탄에 돌아가신 불쌍한 박근혜를 도와주자. 이게 언더독 효과인데 이거 노린 구전 효과가 굉장히 잘 먹혔거든요. 예.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붕대 투혼입니다. 박근혜 후보 선거 때요. 손에 붕대를 감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으면 손이 다 아파서 붕대를 감쌌을까. 마음이 짠해져서 박근혜 후보 만나 악수할 때마다 붕대 감은 손 말고 왼손으로 악수했다 그래요. 결국 박근혜는 정치 전략을 언더독으로 삼고 붕대 투혼 악수로 선거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예. 악수를 이렇게 전략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게요. 자, 도널드 미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정상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돌적이고 공격형입니다. 예. 있는 힘껏 상대방의 손을 쥔 채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기는 기선제압형 악수이죠? 예, 제압한다는 악수 기법이었는데 기선제압은 물론이고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한 전략이라고 이 바드랭기 전문가들은 얘기해요.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한테 19초 동안 예. 딱 잡혀서 당황이 돼요. 말이 19초지. 예. 1초, 2초, 3초, 4초 해가지고. 그런데 19초까지. 평론가님, 저는요 이런 사람들하고 악수를 만약에 하게 되면 굉장히 예. 기분 나쁠 것 같습니다. 나쁘죠. 아, 이거 참 그러잖아요. 폭력이죠, 이건. 그런데 예. 카메라가 다 이렇게 찍고 있고요. 싫은 표정도 못 하고 참 그럴 것 악수를 같습니다. 하면은 웃어야 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 더군다나 예. 이게 까불지 마 하는 메시지거든요. 아하. 뼈가 으스러지도록 손을 힘차게 잡으면서 또 흔듭니다. 덩치도 좋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엄청 크죠, 그렇죠. 예. 그게 곤혹스럽게 만들기 일쑤예요. 또 근데 다만 여성인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악수할 때는 특별한 관계라는 오해를 살 만큼 손을 토닥토닥거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앙겔라 메르켈 총리하고는 대놓고 무시했거든요. 2017년 3월 17일 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메르켈 총리가 악수하겠냐 얘기를 했는데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답도 하지 않고 예. 입을 이렇게 뾰족하게 세운 채 지하철 쩍벌남처럼 앉아 있었다. 예. 물어봤는데 대답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보고 네. 입을 뾰족하게 세운 채로. 이 언론에서 트럼프를 이렇게 비꼬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메르켈을 향한 무언의 경고다.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는데 이에 대한 해석도 각기 지금 달리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악수하는 자세나 이런 거 보면요. 다른 정상들한테 대하는 거가 전혀 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알래스카를 앵커리지 공항에 레드카펫 준비하고 푸틴 대통령이 다가오자 가볍게 손뼉을 치 앞으로 나가면서 평소와 달리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상태에서 푸틴 대통령과 악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굉장히 자박끌고 막 이런 근데 정반대 포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바디랭귀지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더 강력하게 여긴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지난 2월 달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에 초대했을 때 어땠습니까?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 무례하다라고 트럼프는 물론 제이디 벤스 부통령까지 막 몰아붙이고 그랬었거든요. 복장까지도 좀 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네, 시비 걸었죠. 양복 없느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번에 앵커리지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푸틴이 좀 우쭐했던 모양입니다. 예. 영어 굉장히 잘하거든요, 푸틴이. 예. 근데 내내 공동기자회에서 내내 러시아어만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기자회견문 얘기할 때도 러시아어로 쫙 얘기하니까 그 옆에서 트럼프가 묵묵히 연설하는 동안 묵묵히 고개 숙이고 가만 쳐다만 보고 있었다. 예. 이색적인 모습이었다.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내일 새벽 1시 한 10여 분 정도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 예. 악수 첫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이거 예. 어떻게 나올런지 저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당당하게 손을 꽉 쥐었으면 좋겠습니다. 19초 동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악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을 당황시킨 국가 수반이 있었다고요? 누굽니까? 이게 누구냐면은 예.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입니다. 아, 마크롱. 예. 그렇죠. 2017년이니까 굉장히 젊었을 때였고요. 예.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처음 두 사람이 만나서 악수했는데 이때 마크롱이 이미 알고 있었죠. 악수 저렇게 한다라는 걸. 근데 두 사람이 악수를 하는데 두 사람 다 손이 하얗게 될 정도였어요. 여기서 승자가 마크롱이었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가 먼저 손을 풀려고 시도했는데 마크롱이 놓아주지 않았다라고 외신이 전했고 외신이 이게 사진이 찍혔어요. 딱 손 놓고 보니까 트럼프의 손등에 커다란 마크롱의 엄지손가락 자국이 허옇게 찍혀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사진이 박제가 돼서 네. 인터넷 밈이 돼서 막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이번에 이제 방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빌 게이츠 재단 이사장이 악수도 여러 뒷말이 나오네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예. 게이츠 이사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대통령을 만난 게 총 6차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김영삼,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예. 윤석열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은 좀 빠졌네요. 만나지 빠졌어요. 않았나요? 이때 빠졌고
예. 그런데 모두 한 손으로 악수했고 예. 두 손으로 잡는 법은 없었고 그런데 주머니에 손을 넣고 악수를 한 대통령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었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과 인사할 때는요 게이츠 이사장이 굉장히 공손하게 인사했는데 이때 특히 박근혜 대통령과 인사할 때는 한쪽 상의 열어 제친 채 네. 왼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지켰어요. 그러니까 국가원사 만난 자리에서 결례 아니냐. 두 손까지는 아니더라도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다니 만만해 보이는 거냐. 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예. 이게 일부 외신 통해서 기사화까지 됐습니다. 그렇죠. 그게 외국에서도 관심이 있었고 워싱턴 포스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악수했던 게이츠 회장에 대해서 다른 나라 국제적인 예의를 숙지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거만하다 뭐 이런 예.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걸 또 쉴드를 칩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게이츠 회장이 예전에 반기문이나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만났을 때도 주머니에 손 넣고 악수했다. 네. 별뜻 없이 편한 스타일로 악수하는 버릇이 있는 것 같다라고 보도했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니죠. 그 나라의 예의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친구들 네. 사이에서도 주머니에 손 넣고 악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최회한 평론가님 이렇게 한 번씩 뵙게 되면 저도 두 손으로 공손히 아, 90도로 그럼요. 인사해야 예,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개까지 숙여서 인사합니다. 어찌됐든 좀 결례이지 않나 싶고요. 예. 자, 그렇다면 이 악수의 근원 한번 찾아가 볼까요? 상대방이 손을 잡는 인사법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게 예.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예술 작품에도 있고요. 칼을 빼들고 적의를 표현하던 그 시대에 상대방과 싸울 의사가 없다. 아하.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걸 예. 증명하기 위해서 오른손을 내밀었다는 해석이 가장 신빙성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 잡은 팔을 흔드는 이유는 맞잡은 손의 소매 부분에 무기가 없다. 아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의미라고도 합니다. 의미가 있었군요. 뭐 옛날 고대 그리스 장례식 비석에서도 뭐 악수하는 모습도 있고 뭐 아시리아 왕과 바빌로니아 왕이 동맹 맺기 위해서 악수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로마식 악수는 팔 전체를 감쓰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팔뚝에 무기가 없다 뭐 이런 알려주는 예. 거라고 하고요. 악수의 정확한 기원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가장 유력한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평화를 증명하고 적의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무기 없는 손을 내미는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예. 신빙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이 올바른 악수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예, 악수는요 트럼프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예의가 없는 거고요. 네네. 상호 대등성을 전제로 존중하는 표현의 형식이라 해도 지켜야 할 예법이 상대방 눈 바라보면서 미소 띄고 너무 이제 강하게 지거나 형식적으로 우영우 악수라고 하죠. 드러머에 손끝만 내미는 이런 거 안 되고요. 정중하게 악수를 하는 것이 좋고 문화적 차이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좀 감안하시되 사람이 상대방과 악수를 하면은 이 신체를 통해서 상대방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대부분. 네. 그렇기 때문에 진정성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악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중 애절에 대한 교육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